오늘은 어그로 제대로 끌 것 같아. 욕 바가지로 먹을 거야. 각오하고 있어. 오래 사세요. 220V 가전제품을 바로 쓸 수 있고요. 초고속 충전으로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올인원 파워뱅크를 퀀텀캣에서 출시했습니다. 용량 1680Wc, 대한민국 최저가. 구매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세계가 포기한 태양광 기술을 대한민국이 성공시켰다. 하나투셀은 세계 최초로 효율 44%인 태양광 셀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태양광 산업의 게임 체인저, 노벨상은 이미 확정이다. 한국 기업과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페로브스카이트 셀을 태양광의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데요. 이게 전고체 배터리와 함께 사라지지 않는 과학기술계의 떡밥이에요. 페로브스카이트가 도대체 뭐길래 좋다고 하는 걸까요? 페로브스카이트는 A, B, X3 구조의 결정체입니다. A는 비금속 이온이고요. 플러스 이온이고, B는 금속 플러스 이온. 그리고 마지막에 X3는 Cl 같은 거 있지. 할로겐족 마이너스 음이온입니다. 실제로 가장 흔한 분자가 요건데, 분자식이에요. 길죠? 네. 하나하나 뜯어보면 쉬워. CH3, CH4가 뭐예요? 메탄. CH3는 H 하나 딱 빼가지고 메틸이라고 부르고, NH3는 다 아는 거야. 암모니아, 메틸, 암모늄, PB 알지? PB 프리, 나비온, 납배터리 할 때 나비온, 그리고 이건 아이오딘 3. 자, 요렇게 비금속 이온과 금속 이온과 할로겐 이온이 만나서 만든 결정체가 페로브스카이트 분자입니다. A, B, X 이런 구조를 만족하는 건 다 페로브스카이트야. 근데 이게 가장 흔한 분자입니다. 자, 이 페로브스카이트는 빛을 굉장히 잘 흡수하고 그거를 전기로 잘 바꾼대. 그래서 태양 전지의 재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초고속 핸드폰 충전기인데요. 테스트했던 것 중에 제일 좋았어요. 유그린 베이서스 앵커 그런 애들보다 훨씬 좋아. 훨씬 저렴하고. 그런데 안 팔리네. 자, 이 페로브스카이트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와 공정이 엄청나게 쉽고 저렴하다. 여기 다 저렴한 재료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태양광 셀은 실리콘으로 만들죠. SI. 이게 뭔지 알아요? 규소. 모래 안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우리 중학교 때 암석 배울 때 화강암 배우잖아. 화강암 배울 때 석영, 규소, 운모. 우리나라에 엄청 많은 재료란 말이야. 재료는 엄청 많은데 가공이 어렵습니다. 이 SI를 흙에서, 모래에서, 돌에서 뽑아가지고 100% 가깝게 재련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들어, 재련은. 그리고 재련을 하면 그건 가루야. 결정이 아니라고 저걸 결정으로 만들어야 되지. 네. 예전에는 우리 석영 결정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요? 흐르는 물에 석영을 넣으면 점점 결정이 자랍니다. 근데 이건 그렇게 늦게 만들면 안 되잖아. 저거를 1400도 이상으로 뜨겁게 녹여요. 그런 다음에 그 안에다가 결정을 만들 수 있는 씨앗, 여기 규소 씨앗, 규소 결정을 넣은 다음에 천천히 회전시키면서 올리면서 막대기, 원통을 만들어요. 근데 그게 엄청난 기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1400도 자체가 어때? 에너지가 많이 들지? 그리고 그걸 천천히 결정화시키면서 만들어야 돼. 그 원기둥을 칼로 아주 정교하게 잘라. 그 자른 걸 뭐라고 부르냐면, 많이 들어봤어요. 웨이퍼. 반도체 웨이퍼. 웨이퍼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재료는 흔하지만 가공하는데 엄청난 기술과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반면 얘는 그냥 화학 공장에서 발효식품 만들듯이, 뭐 알코올 만들듯이 그냥 펑펑 제작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와 공정이 매우 저렴하다. 장점이에요. 최고로 대량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아까 SI는 뭐라고 했지? 단단한 결정체. 실리콘은 잘 부러져요. 휘어지기도 힘들어. 얘는 느낌이 뭐예요? 그냥 분자잖아.
그냥 분자를 해서 바르면 돼. 굉장히 뭐 휘어진 면이나 어디나 뭐 바르면 되고, 그래서 굉장히 태양광 패널로 만들기가 쉽다.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죠? ABX3를 만족하는 건 다 페로브스카이트야. 우리가 실리콘으로 만든 태양광 패널은 종류가 무지하게 단결정, 다결정, 어쩌고저쩌고 많아도 전기적인 특성이 어떨까요? 실리콘이니까. 똑같다. 태양광 패널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새로운 구성의 페로브스카이트 분자를 찾아. 그럼 걔는 전기적 특성이 굉장히 달라진다. 자외선을 흡수해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애도 만들 수 있고, 적외선 흡수해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애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잘만 찾으면 이론상 효율이 굉장히 높은 재료, 30% 이상의 재료도 이론상은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어때? 얘기만 들어보니까 좋네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지? 실리콘은 실리콘 하나잖아. 근데 얘는 연구해가지고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면 대박을 낼 수도 있다니까, 노벨상도 탈 수 있고. 정말 좋은 것 같죠? 네. 실제로 페로브스카이트 기술은 우리 대한민국이 최고라고 합니다. 자, 국내 연구진은 우리가 얼마나 이걸 기술을 발달시켰냐? 페로브스카이트 셀 발전 효율을 22%까지 만들었고요. 그리고 수명도 세계 최고 시간을 달성해서 무려 1000시간의 수명을 달성했습니다. 1000시간 동안 썼는데 효율이 90%까지 유지가 됐대. 엄청난 기술이죠. 자동차 점프 스타터와 타이어 바람 주입기가 있는데 6만원대야. 이거 출시하면 몇백 대 순식간에 나갈 줄 알았는데 얘도 안 팔리네. 이 페로브스카이트가 과연 우리의 미래일까요? 첫 번째, 효율 한번 봅시다. 실리콘 태양전지는 현재 25% 효율을 넘긴 제품이 이미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돈 주고 살 수 있어, 우리도. 그런데 저 기사에 있는 거예요. 페로브스카이트 현재 최대 효율이 몇 %라고 했죠? 22%. 22%. 응? 높은 건가? 낮네요. 중국산도 23% 실리콘 나오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요. 물론 페로브스카이트가 25% 해가지고 30% 가까이 효율을 냈다는 연구 성과도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재료는 수명이 3일밖에 안 됐어. 실험실에서만 가능해. 3일짜리 패널을 어떻게 쓰냐고. 이 정도 효율로 과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 두 번째, 수명과 안정성. 자, 페로브스카이트는 최대 단점이 짧은 수명이에요. 우리 자랑했잖아. 네. 수명 1000시간 네. 달성했다고. 세계 어떤 나라도 못 따라온다고. 1000시간 41일이에요. 현재 실리콘 계열의 태양광 패널이 1년 동안 효율 저하도가 0.5%예요. 그리고 최소 20년에서 30년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고 기록 달성한 게 1000시간이야. 41일. 물론 연구를 계속해서 수명이 극적으로 늘어나고 실리콘만큼 또 효율도 발전율도 뭐 20% 후반대로 나오고 그러면 노벨상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선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페로브스카이트는 왜 수명이 짧을까요? 분자식을 봅시다. 어떤 느낌이 옵니까? 얘 이온이야. 양이온, 비금속. 얘 금속 이온이야. 아이오딘, Cl 같은 이온이야. 할로겐 쪽. 물에 잘 녹아, 소금처럼. 비 맞아가지고 물이 침투하면 쩌작 다 녹아버립니다. 두 번째, 이렇게 이온화되는 물질들 특징이 하나 있어요. 산소랑 결합해서 산화가 잘 된다. 배터리가 산화환원이잖아요. 산화환원이 잘 망가집니다. 그리고 또 분자가 어때? 굉장히 복잡해요. 분자 자체가 큽니다. 이런 애들은 어떤 단점이 있냐? 햇빛에서 자외선 딱 맞으면 분자 사슬이 딱 하고 끊어져. 태양광 패널 재료인데 햇빛 맞으면 망가진다고. 그리고 이거는 페로브스카이트 분자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 수명을 늘리기 위해 안에 보호 필름 붙이고 막 어떤 첨가제 넣고 히토리 한번 넣어보고 그러면서 수명을 조금씩 늘리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실리콘의 수명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게임 체인저일까요? 또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요새 물건 사면 다 뭐라고 붙어 있냐면 PV풀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납이 안 들어있다고. 근데 얘는 납이 들어있어. 그리고 수명도 짧아. 그 태양광 패널 특성상 어때? 야, 유리막 안에 발라놨지? 패기도 힘들어. 쌓여 계속 폐기물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게 있잖아. 페로브스카이트가 과연 미래가 없다면 이런 걸 왜 발표하는데? 자, 하나큐셀이 발표한 효율 44%는 텐덤셀이라고 합니다. 자, 뭐의 텐덤셀이냐? 실리콘 패널과 페로브스카이트 패널을 겹쳐놓은 거예요. 텐덤이 뭔지 알아요? 저기 유원지 가면 여자 남자 애인끼리 앞뒤로 타는 자전거 있잖아. 그 자전거가 텐덤이야. 아까 뭐랬어? 얘는 자외선 영역에 가까운 가시광선을 전기로 바꾸고 실리콘은 적외선 영역에 가까운 가시광선들을 전기로 바꿔요. 그러니까 위에서 얘가 자외선 쪽 한번 쫙 해가지고 전기로 바꿔주고 밑에서는 적외선 쪽 쫙 해가지고 전기로 바꿔줘. 두 번. 결국 페로브스카이트의 효율이 좋은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빛을 흡수하는 패널 두 장을 겹쳐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패널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텐덤셀은 더블이다? 아니에요. 왜냐면 패널 두 개를 아래 위로 이렇게 합치면 가격이 더블이겠지. 그런데 거기에 또 중간에 정교한 기술이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가격은 따따블이 된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 두 개 겹쳐놨지. 네. 위에는 페로브, 아래는 실리콘. 두 태양광 셀의 수명 차이가 어떻습니까? 아, 꽤 나죠. 꽤 나지. 네. 지금 세계 기록 이거야. 1000시간. 텐덤 셀 만들었어. 실리콘 셀은 20년을 쓰는데 위에 있는 페로브 때문에 뭐 요거보단 더 늘려놨겠지. 필름 붙이고 그래가지고 수명이 반의 반도 안 됩니다. 가격은 3배에서 4배, 수명은 반의 반. 과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직접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유튜브 신문기사 많이 찾아봐. 우리는 왜 페로브스카이트에 집착하는 걸까?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결론은 실리콘셀인데 실리콘셀은 중국에 대량 생산하는 저가 공세에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국내 업체? 중국셀이랑 경쟁력이 아예 사라졌어.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래. 중국의 태양광 패널 가성비로 경쟁할 수 있는 업체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해외 토픽 찾아보면 재밌는 거 있잖아요. 태양광 패널이 펜스보다 싸네. 그래서 저기 목장에 울타리 펜스를 셀로 둘렀다는 웃기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과 연구기관들은 이건 어차피 실리콘 경쟁이 안 된다. 차세대 기술로 승부를 봐야 한다. 라는 판단하에 페로브스카이트 연구에 집중하고 있어요. 기술을 선도하자.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개발해서 특허를 내자. 이런 걸 노리는 전략이지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난 힘들다고 보는데. 페로브스카이트 말고 다른 종류의 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들어봤을 거예요. CIGS. 가끔 유튜브 우리 댓글에 이거 어떠냐고, 괜찮냐고, 어디서 사냐고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실리콘셀 쓰시면 되고요. 요 CIGS는 구리, 인듐, 갈륨, 셀레늄을 조합해서 만든 태양광 셀입니다. 요거 유연하고 가볍고요. 발라. 이것도 필름 형태로 만들어서 건물 외벽에 붙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자동차 그런 데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안정성은 페로브스카이트보다 훨씬 높아. 수명 10년 훌쩍 넘어서 15년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 정도면 쓸만하죠. 그런데 인듐과 갈륨 그런 애가 실리콘에 비해서 재료비가 100배 비싸지. 실리콘은 뭐라고? 뭐래? 제일 흔해. 근데 인듐과 갈륨은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제작 공정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모든 분이 잘못 알고 있는데 CIGS 막 발전 효율이 높다 막 그러는데 실리콘보다 발전 효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아직 20% 넘길랑 말랑 하고 있어. 발전 효율. 예? 25% 넘어가는데 과연
이게 미래일까? 특정 분야에서는 쓸 수 있을 거예요. 실리콘을 못 쓰는데, 뭐 발라야 되는데. 그런데 빼고는 결국 태양광의 실리콘에 대한은 절대로 아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3,5. 3족과 5족의 원소로 만든 태양광 패널입니다. 자, 이거는 효율이 엄청나게 높아. 단일셀로 39%. 이걸로 텐덤 만들면 거의 40대 후반 50% 가까이 효율이 나옵니다. 대박이네. 태양광 효율이 50%야. 얇고 가벼워. 그리고 또 얘네들은 자외선, 방사선, 고온 그런 환경에서도 망가지지 않습니다. 정말 좋아. 근데 문제는 재료비가 100배 비싸네. 얘 같은 경우도 어디에 쓰냐면 이런 건 어디에 쓴다? 인공위성, 전투기 아니면 달기지. 가격, 가성비 상관없는데 100배 비싸도 난 좋은 거 쓸래. 그런 데서는 쓸 수가 있다. 3,5 이런 게 있고요. 결국 결론은 그럼 뭐야? 실리콘 밖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거를 보면 뭐에 집착해?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새로운 거? 아니, 퍼센트. 아, 발전 효율 네. 20%에서 25% 올리는데 10년 넘게 걸렸어. 1%를 올리는데 연구비가 몇백억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웃기는 게 하나 있어요. 태양광 패널 설치하지 밖에다가 옥상에다 설치하고 들에다 설치하고 논에다 설치하고 그러잖아. 근데 설치한 다음에 몇 달만, 서너 달만 사용해도 효율이 10%, 20%씩 뚝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고객들도 그러잖아. 아, 작년 겨울보다 오늘 봄 되니까 효율이 발전이 안 되는 것 같아. 여러분들 다 느껴보셨던 거예요, 그건. 자, 왜 안 될까요? 표면이 뭐요? 오염돼서. 일단 먼지 끼잖아요. 발전 효율 떨어지죠. 새가 또 한번 찍 싸고 가면 요만한 점인데도 그것 때문에 10%씩 팍 떨어져. 그리고 정말 짜증나는 거, 비 올 때 비 젖은 나무에 딱 붙으면은 효율이 반토막이 나. 한 장에서. 자, 반토막이 납니다. 또 비가 많이 오잖아요. 장마철에 비 맞으면 빗물은 흘러내려. 근데 진짜 웃기는 게 있다. 빗물 안에 먼지가루 있을 거 아니야. 작은 소립자, 미립자들. 네. 그런 애들은 남아. 그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 일상에서? 미세먼지? 물때가 남아.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실제로는 한 계절만 지나도 효율이 10%, 20% 뚝뚝뚝 떨어집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뭐에 집중했다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셀 효율을 1%씩 높이는데 온몸을 영혼을 불태웠어. 그런데 그러지 말고 실제 사용할 때 한 계절 사용해도 성능이 100%에서 80%가 되는 게 아니라 100%에서 98%만 유지되도록 만들어도 대박 아닐까? 과학자들은 그렇지. 아, 이거 효율은 25% 맞아. 그런데 네가 각도 안 맞추고 안 닦아가지고 안 나오는 거라고. 근데 그걸 언제 맨날 닦고 있나? 옥상 올라가서 현실적으로 힘들잖아. 자, 그렇다면 어떤 기술이 있을까? 이렇게 철이 지나도 효율이 안 떨어지게 하는 거. 이거를 연구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패널 표면에 유리창 붙이잖아요. 그 표면 유리에 나노 코팅 기술 또는 나노 단위의 패턴 기술을 적용해서 먼지와 수분이 달라붙지 않도록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 연구하는 분들도 있어. 저기 시골에 연못이나 저수지 가면 연꽃이 많아요. 자, 연꽃, 꽃잎에 물때 끼는 거 봤습니까? 연꽃 비 내리는 거 봤어? 물이 동글동글하게 해가지고 흘러내려. 네. 그런 걸 연구하는 분들도 있고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일단 정원 이미 나왔어. 비가 막 내리는데 물때가 끼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 끼었던 먼지 있지. 쌓여있던 먼지가 같이 흘러내려갈 수 있는 표면은 이미 연구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걸 적용하니까 한 계절을 써도 태양광 패널의 효율이 100%에서 2%밖에 안 떨어졌대. 내 생각엔 24에서 25% 올리는 것보다 이게 더 대박이야. 이런 게 더 대박이 아닐까. 그리고 아니면 그 태양광 패널이 해바라기처럼
물론 해바라기가 해를 쫓지는 않지만 이 태양을 쫓아가게 만드는 저렴한 비용으로 그런 기술, 꼭 모터가 아니라도 어떤 빛이 그런 걸 만들면 굉장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저만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오늘의 결론. 자, 페로브스카이트는 물론 무시할 기술은 아니에요. 왜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잖아. 어떤 분야가 나올지 모르잖아. 차세대 기술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술 상태에서 얘를 이기고 노벨상을 타겠다. 이거는 좀 산상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효율도 낮고 수명은 도저히 상품으로 만들어서 쓸 수준이 아닙니다. 태양광의 미래 너무 이른 말이에요. 결론은 하나예요. 아직은 실리콘입니다.